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공부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비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비율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비율의 의미 한번 말해볼까요? 네,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썼나요? 네,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그래서 그 몫을 크기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것 몫을 분수로 나타내면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요? 네, 우리 친구들 교과서 80쪽 상단을 봐주십시오. 자, 우리 오늘 공부할 부분은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볼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공부할 문제입니다. 실생활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여러가지 경우를 알아보고 설명해 봅시다. 자, 우리 실생활에서 비율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한번 여러가지 사례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문제도 직접 해결해보고 우리 친구들이 가능하면 설명까지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교과서 80쪽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은 문제까지 풀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고속철도를 타고 2시간 동안 서울에서 광주까지 약 300km를 갔습니다.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비율을 구할 건데 먼저 기준량을 찾아야 되겠죠. 뭐뭐에 대한이 나와 있습니다. 자, 대한이 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가 기준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데 있으니까, 자,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데 있으니까 이 시간이 기준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하는 양은 무엇일까요? 자, 간거리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비율은 어떻게 구했나요?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이렇게 구했죠. 자, 간거리 300, 그래서 300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자, 걸린 시간 기준량은 2시간입니다. 그래서 300 나누기 2,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자, 2는 기준량은 분모로, 비교하는 양은 분자로, 이렇게 2분의 300이 되겠죠. 자,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죠? 300을 2로 나누면 15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비율은 15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강원도의 인구와 넓이를 조사한 표입니다.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비교해 봅시다. 비율은 반올림하여 자연수로 나타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올림해서 자연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율을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구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적어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야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자연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서울, 강원도 인구와 넓이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준량을 찾아야 되겠죠. 자, 서울의 넓이에 대한 이렇게 첫 번째 조건에 뭐뭐에 대한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넓이가 기준량이 되겠죠. 인구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자, 인구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자, 식은, 자, 비교하는 양 인구 나누기 서울의 넓이가 되겠네요. 기준량, 이렇게. 자, 식을 세워봅시다. 자, 서울의 인구는 얼마입니까? 자, 인구는 얼마입니까? 985만 7천이네요. 985만 7천 나누기, 자, 넓이. 자, 서울의 넓이는 얼마인가요?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나누기 60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한번 구해봅시다. 자, 문제에 계산기가 나와 있으니까 계산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985만 7천 나누기 605. 자, 이렇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16,292.5가 나왔습니다. 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했습니다. 자, 반올림을 해서 자연수로 나타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16,292.5. 자, 5를 반올림하면 여기가 올라가서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2.5 부분을 3으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6,293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강원도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자, 똑같이 인구 나누기 넓이로 풀면 되겠네요. 강원도 넓이에 대한 기준량이죠. 뭐뭐에 대한이 붙었으니까 인구, 비교하는 양입니다. 자, 그래서 인구 나누기 넓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강원도 인구는 얼마인가요? 155만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인구 155만 나누기 넓이, 넓이는 16,875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16,875제곱킬로미터. 자, 이거 역시 계산기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5만 나누기 16,875. 자, 선생님 이번에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91.8 나왔네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하면 91.8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고쳐야 되겠죠. 자, 91.8을 반올림을 해보겠습니다. 자, 반올림하면 소수점 첫째 자리 8을 반올림하면 역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92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지역 중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은 어디인가요?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지역, B지역이 있다고 칩시다. 자, A지역 가로 1km, 세로 1km, B지역 역시 가로 1km, 세로 1km 해서 A지역과 B지역은 땅의 넓이가 같습니다. 자, 그런데 A지역은 이렇게 사람이 2명이 살고 있고 B지역은 같은 땅인데 이렇게 사람이 5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그림을 보면 어느 지역이 인구가 더 밀집되어 있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하면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림을 보아도 이렇게 사람이 가득 붙어 있고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는 B지역이 훨씬 더 인구가 많이 모여 있다, 밀집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문제 풀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비율을 구해 봅시다. 자, 우리 문제 아까 풀 때 인구 나누기 넓이 해서 비율을 구했지요. 자, 이것도 인구 나누기 넓이를 한번 내봅시다. 자, A지역은 인구 2명 나누기 넓이 1 해서 비율이 2가 나왔습니다. 자, B지역은 인구 5명 나누기 넓이 1명 1 땅의 넓이 1 해서 결과가 5가 나왔습니다. 자, 비율이 2가 나오고 비율이 5가 나왔는데 어떤 게 더 밀집하다고 했나요? B가 더 밀집하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비율이 높을수록 인구가 더 밀집하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 친구들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두 지역 중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은 어디인가요? 그러면 우리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살펴봅시다. 자, 서울은 16,293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92입니다. 어느 것이 크나요? 서울이 더 크지요. 자, 그래서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은 서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넓이에 대한, 땅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의 벽을 꾸미기 위해 흰색 물감과 검은색 물감을 섞어 회색 물감을 만들었습니다.
찌에는 흰색 200ml에 검은색 6ml를, 슬기는 흰색 250ml에 검은색 10ml를 섞었습니다.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운지 비교해 봅시다. 찌에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자, 우리 친구들 기준량 찾았나요? 자, 이 문제에서 기준량은 어떤 것일까요? 네, 기준량은 흰색 물감 양에 대한 이렇게 기준량에 대한 표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흰색 물감이 우리가 기준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물감 양, 이게 비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율을 구하는 식을 세우겠죠. 자, 검정색 물감의 양 나누기, 그 다음에 흰색, 기준량이 되는 흰색 물감의 양,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찌에가 만들 때 검정색 물감의 양은 얼마인가요? 자, 찌에는 흰색 200, 검은색 6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검은색 6 나누기 흰색 200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몫을 구해봅시다. 자, 몫이 비율이 되겠죠. 자, 비율은, 자, 분모 200. 자, 그 다음에 분자 6 해서 200분의 6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약분이 되네요. 약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두 개 다 짝수이기 때문에 2로 나누면 100분의 3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소수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100분의 3은 소수로 바로 가능하겠네요. 소수로 한번 고쳐봅시다. 소수로 고치면, 자, 3을 적고 분모가 100이니까 소수점이 한 칸, 두 칸 이동하겠네요. 그래서 0.03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하기 쉽게 선생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분의 3은 0.03 소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슬기가 만든 회색 물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슬기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역시 기준량,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기준량 나와 있고요. 검은색 물감 양, 비교하는 양 나와 있습니다. 자, 비교하는 양을 먼저 찾아봅시다. 자, 검은색 물감의 양 얼마일까요, 슬기? 자, 슬기는, 자, 흰색 250, 검은색 10. 자, 검은색 10 나누기, 자, 흰색 물감 양, 자, 기준량은 250. 자, 이렇게 비율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250 분모에, 자, 10 비교하는 양은 분자에,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약분이 가능하겠죠. 자, 먼저 두 개 다 0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250 나누기 10 하면 25. 자, 분자는 10 나누기 10이니까 1 되겠네요. 자, 우리가 약분을 하면 25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소수로 한번 구해봅시다. 자, 25분의 1 소수로 구하려면, 자, 분모에 곱하기 4를 해서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25에다가 4를 곱하면 100분의, 자, 분자에도 4를 곱하면, 자, 100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수로 구하기 쉽겠죠. 자, 100분의 4를 소수로 표현하면, 자, 4를 적고 분모가 100이니까 소점 한 칸, 두 칸 여기에 점을 찍힙니다. 그래서 0.04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봅시다. 다음 문제.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운가요? 자, 우리 흰색 물감에서 검정색 물감은 어떻게 하나요? 더 넣으면 넣을수록 더 회색이 진해지고 검정색에 가까워지겠죠. 자, 그래서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이 점점 많아지면, 비율이 점점 높아질수록 회색이 더 진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운가요? 그러면 비율이,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이 어느 것이 더 높은가요?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느 것이 더 높은가요? 슬기가 0.04, 찌에가 0.03, 0.03보다 0.04가 더 커지요. 자, 그래서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운가요? 그러면 슬기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변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찾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자, 교과서에 3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타수에 대한 안타수의 비율로 야구 선수의 타율을 구할 수 있어.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율로 축척을 나타낼 수 있어.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량의 비율로 소금물의 진하기를 알 수 있어. 자, 이것처럼 우리 친구들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바로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는 힘든 상황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찾아서 그 내용을 선생님 여기 홈페이지 오늘 수업한 거에 아래쪽에 댓글로 남겨주면 우리 친구들이 찾은 걸 다른 친구들이 볼 수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이 비율을 찾아서 올린 예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비율의 예를 찾아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에 예를 찾아서 댓글까지 남기고 또 다른 친구들이 남긴 댓글까지 읽어본 친구들은 우리 수학 키킨 책 54쪽에서 55쪽을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수학 키킨 책 풀이하는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